죽은 줄 알았던 전 남자친구가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 약혼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듀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겨울연가입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 남학생이 한 명 전학을 옵니다. 이름은 강준상. 서울과학고에서 전학 온 천재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진이라는 같은 반 여학생이 있는데 등굣길에 버스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반 반장 김상혁이라는 친구가 준상이한테 동아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해주는데 준상이가 아주 싸가지 없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진이가 막 뭐라 하니까 갑자기 상혁이가 있는 동아리에 가겠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준상이가 방송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막 고장난 방송부 장비도 뚝딱뚝딱 고쳐버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세상 불공평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대학교를 찾아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너무 쉬운 건지 교수님이 나와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니까 엄청 쉽게 풀어버리고 무슨 공식을 사용한 거냐 물어보니까 자신만의 방법이라 하고 교수님도 깜짝 놀라고 또 패기롭게 대학교 수업 듣는데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고등학생이 여길 왜 왔냐 물어보니까 누굴 찾으러 왔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상혁이가 대학교에 찾아오는데 알고 보니 교수님이 상혁이 아버지네? 둘이 뭔가 있는 게 확실하죠. 다음날 등교하는데 또 버스에서 준상이랑 유진이랑 마주칩니다. 근데 둘이 분위기가 묘해. 지각해서 같이 담도 넘고 음악 시험 준비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같이 땡땡이를 치자 합니다. 그렇게 둘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상혁이가 뭔가 처량하게 쳐다봐. 알고 보니 상혁이가 유진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진이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전에 상혁이가 손잡아주려고 했을 때는 거절하더니 준상이가 잡아준다고 하니까 덥석 잡아버립니다. 이건 뭐 게임 끝났죠? 그렇게 둘이 데이트하다가 유진이가 준상이한테 전학은 왜 온 거냐 물어봤더니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았냐 물었더니 찾았대.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봐서 서운했대. 알고 보니 상혁이네 아버지가 준상이네 아버지였던 거죠. 다음날 학교에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전날 땡땡이 친 대가로 둘이서 한 달 동안 소각장 청소를 하게 되는데 하라는 청소는 안 하고 꽁냥꽁냥 대다가 준상이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러 가도 될까? 하고 유진이한테 상담을 받는데 운명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유진이의 말에 교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렇게 준상이랑 교수님이랑 특별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상혁이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혁이가 준상이를 찾아가서 자꾸 내 주변에 얼쩡거리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준상이가 나는 다 가진 사람이 싫다. 그래서 뺏고 싶었다. 하니까 상혁이가 그래서 유진이한테도 접근한 거냐? 라고 했더니 준상이가 그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걸 유진이가 들어버렸네. 시원하게 싸대기 한 대 갈기고 둘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송부에서 단체로 산장에 MT를 가기로 한 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둘이 어색해서 눈도 안 마주치고 하다가 준상이가 용기를 내서 진심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데 유진이는 계속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준상이가 홧김에 그래 가지고 논 거다 하니까 유진이가 막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요. 애들 다 유진이 찾으러 다니고 유진이는 산속에서 막 뒹구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또 준상이가 찾아버렸네. 결국 둘이 껴안고 울고 불고 하다가 화해합니다. 애들 다 기다리는데 당당하게 손잡고 등장. 상혁이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MT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다 같이 밥 먹고 가자 하는데 상혁이는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둘은 계속 꽁냥꽁냥거립니다. 그렇게 첫눈이 오던 날 준상이랑 유진이는 눈사람도 만들고 첫 키스까지 하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12월 31일에 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고프면 집에서 라면을 먹고 가라 하네.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유진이 동생이 집 지키는 중. 그렇게 유진이가 라면 끓이는 동안에 준상이랑 유진이 동생이랑 앨범을 보면서 노는데 뭔가 익숙한 사진이 한 장 보입니다. 준상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준상이 엄마랑 상혁이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한쪽이 찢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진이네 집 앨범에 멀쩡한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찢어진 부분에 있던 게 본인의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야. 그래서 이 남자 누구냐 물었더니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상혁이네 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유진이네 아버지가 본인 아버지였던 거죠. 준상이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당장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그러다
그러던 중 12월 31일이 되었는데 유진이는 약속한 장소에 나와 있고 준상이는 미국으로 떠나는 차 안에 있었는데 차 타고 가는데 자꾸 유진이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 차 세워 선언하고 엄마가 시간 없다 빨리 가야 한다 하니까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막 뛰어가다가 결국 교통사고가 나버립니다. 10년 후 유진이는 건축회사에 취직을 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상혁이는 방송국 PD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약혼한 사이가 되었는데 유진이는 아직 준상이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약혼식을 하기로 한 날 준상이 닮은 사람을 발견하고 쫓아가다가 약혼식도 늦게 도착해서는 기절해버리고 그러다가 상혁이랑 다시 마음 다잡고 준상이를 잊기로 하는데 유진이한테 메일이 한 통 옵니다. 프랑스로 유학 갔던 체린이라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같이 방송부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고 귀국했으니 한번 보자 라는 메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춘천에 다니던 학교 방송실에서 다 모여있는데 체린이가 남자를 한 명 데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 준상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분명 준상이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준상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민형이고 프랑스 유학 시절 만난 남자친구라고 해요. 실제로 친구들도 못 알아보는 눈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똑같이 생긴 사람이겠거니 하고 헤어졌는데 이게 웬걸? 유진이네 회사 거래처 이사님이 이민영씨네? 유진이네 회사랑 이민영씨 회사랑 스키장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데 단둘이 출장 가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준상이랑 겹쳐 보여. 가뜩이나 준상이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더 잊기가 힘들어진 거죠. 근데 이민영씨를 보면서 준상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상혁이도 알아버렸어. 근데 상혁이는 쿨하게 옆에 있으면서 준상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라고 합니다. 대인배죠. 근데 체린이는 뭔가 불안한가 봐. 뭔가 촉이 오나 봐. 그래서 이민영 씨한테 가스라이팅을 겁납니다.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따라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뺏어갔다. 멀리해라 하는데 처음에는 이민영 씨도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였다고 안 믿었는데 체린이가 여기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민영 씨네 회사에서 창립 기념 파티를 하는데 이민영 씨가 그날 입고 오라고 사준 옷이 있거든요. 그걸 유진이의 다른 친구를 통해서 유진이한테 파티날 입고 오라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옷을 사서 파티날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민영 씨도 뭐지? 분명 내가 사준 옷인데? 하면서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는 혹시라도 유진이가 자기 첫사랑이랑 닮았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말라고 두 번째 설계를 해놓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키장 출장 가기 전에 회식을 하기로 한 자리에서 유진이가 술에 취해서 민영 씨한테 내 첫사랑과 너무 많이 닮았다 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민영 씨는 그냥 가스라이팅 당했던 게 대폭발을 일으켜서 유진이를 거의 인간 쓰레기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어색한 상태로 스키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유진이랑 이민영 씨 본인이 생각하는 유진이랑 너무 달라.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유진이를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니까 본인이 오해를 한 건가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체린이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친구랑 대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실제로 본인과 똑같이 생긴 강준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진이랑 실제로 연인 사이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오해가 풀리려던 시점에 공사장에서 목재가 쓰러지면서 이민영 씨가 다칠 뻔한 적이 있는데 유진이가 구해내면서 대신 다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고 상혁이가 왔는데 유진이는 민영 씨 괜찮냐면서 다른 남자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상혁이가 화가 나서 준상이 때문에 그런 거냐 하고 물었는데 유진이는 나도 잊고 싶은데 못 잊겠다.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해버립니다. 상혁이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떠나고 체린이도 같이 왔는데 이민영 씨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물으니까 체린이는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하니까 여기 커플도 시간을 갖자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태어나는 날 이민영 씨가 꽃을 들고 기다립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 진짜 나랑 닮은 사람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이제 뭐 거의 썸 타는 분위기? 그러다가 둘이 스키장 정상에서 업무를 보다가 케이블카가 고장이 나서 정상에 갇혀버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단 둘이 밤에 있다가 이민영 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언제까지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살 거냐? 잊어라. 죽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다. 그랬더니 유진이가 그만해라. 나한테 왜 이러냐 하니까 당신을 좋아하니까
하면서 고백을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유진이는 뛰쳐나가고 다음날 아침 이민영 씨는 어제 일 사과할 생각 없다, 진심이었으니까. 유진이는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준상이지 민영 씨가 아니다 하니까 민영 씨가 나를 한 번이라도 좋아하는 적 없냐, 그럼 상혁 씨는 좋아한 적 있냐 하는데 상혁이 등장. 그만두시죠, 유진아 가자 하고 데려가는데 이 미친 사람이 거기다 대고 아직 유진 씨 대답 못 들었어요, 대답해줘요 를 시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상혁이가 개빡쳐서 네가 뭔데 그게 궁금해 하고 싸움 직전까지 갔는데 이민영 씨가 노빠꾸로 유진 씨를 좋아하니까 라고 말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같이 온 채린이도 보고 있었어. 그렇게 채린이랑 이민영 씨랑은 이별하게 되고 상혁이는 유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려다가 왜 대답 못했냐, 너 나 사랑하긴 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 못해. 그래서 결국 상혁이 혼자 서울로 떠나고 스키장에 또 둘만 남았어. 그러고는 이민영 씨가 유진이한테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내 마음 편하자고 유진 씨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둘이 화해를 합니다. 그 사단을 내놓고 둘은 화해를 해버려요. 그렇게 둘이 알콩달콩 지내던 중 상혁이는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준비를 합니다. 상혁이가 일하는 방송국에서 특별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장소를 유진이가 일하는 스키장으로 정하고 거기서 양가 부모님의 친구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놓고 공개 프로포즈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상혁이 부모님이 스키장에 왔는데 상혁이 어머니가 이민영 씨랑 유진이랑 꽁냥꽁냥 되는 걸 목격하고 맙니다. 그렇게 특별 방송에서 유진이랑 결혼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양가 가족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상혁이 어머니가 우리 상혁이 좋아하긴 하니?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진이도 이 결혼 못할 것 같다면서 뛰쳐나가버려요. 그러고는 이민영 씨한테 갑니다. 이민영 씨도 이젠 아무한테도 안 보낸다고 하면서 둘이 차 타고 도망을 갑니다. 두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인데 결국 이민영 씨네 별장으로 도망을 치는데 별장에 이민영 씨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준상이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뭔가 비밀이 있어 보이죠?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둘이 아주 그냥 신혼부부 마냥 지내다가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서울로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고는 상혁이한테 그러면 안 된다, 같이 도망간 사람은 대체 누구냐 하는데 유진이가 엄마 나 상혁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화나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상혁이도 흑화해서 두 사람 용서 못해 하면서 나가고 친구들도 다 손절해버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스키장 복귀해서 이민영 씨랑 알콩달콩 잘 사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상혁이가 회사도 때려치우고 병져 누웠다고. 상혁이 어머니도 유진이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그래서 병실에 찾아갔더니 상혁이는 다 죽어가. 결국 유진이는 상혁이 옆에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민영 씨랑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민영 씨는 제 마음을 가져갔으니 사과하지 않을래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떠납니다. 그렇게 다시 유진이랑 상혁이는 결혼 준비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민영 씨는 준상이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상이가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서 준상이가 살던 집 주소를 듣고 찾아갔더니 거기에 어머니 사진이 있어. 그리고 때마침 어머니가 거길 들어오셔. 아니 어머니가 여길 어떻게, 여긴 강준상네 집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하다 준상아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내가 준상이라고요? 사실 준상이는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없애려고 최면 치료를 통해서 이민영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준상이는 바로 유진이 찾아갑니다. 유진이를 붙잡고 이야기 좀 하자 하는데 유진이가 민영씨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하니까 나다운 게 뭔데? 아니 난 누구예요 대체? 하면서 막 화를 내. 그래서 아니 민영씨 왜 이래요 하니까 나 민영씨 아니에요, 나 준상이에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상혁이 등장. 당신이 왜 강준상입니까? 하면서 막 싸워. 그러다가 결국 유진이도 화가 나서 상혁이 데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준상이도 체념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는 날 10년 전에 준상이가 유진이한테 주려다가 못 전해준 선물이 있었는데 그걸 유진이에게 남기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걸 발견한 유진이가 이 선물 누가 주고 갔냐 물었더니 이민영 씨가 미국 가기 전에 남기고 갔다고 말합니다. 유진이는 이민영 씨가 진짜 준상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죠. 그러고는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면서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상이랑 유진이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준상이는 기억이 없는 상태로 옆에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준상이면서 준상이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은 유진이는 준상이를 찾으러 뛰쳐나가죠.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준상이를 발견하고
하고 무단횡단까지 하면서 준상이를 잡으러 가다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준상이가 대신 사고를 당합니다. 그렇게 유진이는 의식이 없는 준상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러다가 준상이가 깨어났는데 오히려 사고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 되찾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춘천에 가서 어릴 때 같이 데이트했던 곳 돌아다니면서 기억 찾기를 하다가 준상이는 갑자기 자신이 왜 춘천으로 이사 온 건지 궁금해합니다. 유진이는 아버지를 찾으러 왔었다 라고 전해주죠. 그렇죠. 이들에게는 아직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진이랑 상혁이는 완전 헤어진 상태니까 유진이 어머니가 상혁이한테 결혼 자금이랑 예물을 돌려주러 왔다가 준상이 어머니를 마주칩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준상이 어머니가 상혁이한테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물어보니까 유진이 어머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렇게 준상이 어머니가 유진이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준상이 제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유진이 어머니도 충격을 받아요. 그 와중에 유진이랑 준상이는 둘이서 약혼식까지 치릅니다. 그렇게 유진이네 집에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유진이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면서 유진이에게 이유를 설명하겠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한테 사진을 건네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랑 상혁이 아버지 그리고 준상이 어머니 세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아버지랑 준상이 어머니는 약혼까지 한 사이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진이는 준상이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랑 너네 어머니랑 과거에 연인이셨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준상이가 잊었던 예전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준상이는 급하게 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보죠. 제 아버지가 유진이 아버지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 하지만 남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상이는 결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유진이 어머니가 상혁이 아버지한테 이 결혼 말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혁이 아버지가 상혁이한테 준상이랑 유진이 둘이 남매다. 이 결혼 말려야 한다 라고 전해주고 상혁이는 성당에서 단둘이 결혼식을 올리려는 두 사람 앞에 나타나서 두 사람 결혼 절대 안 된다면서 유진이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도 상혁이는 유진이한테 둘이 남매라는 사실은 절대 말 안 했는데 상혁이랑 상혁이 아버지랑 대화하는 걸 상혁이 어머니가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혁이 어머니가 유진이한테 찾아가서 왜 다시 마음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 흔들어 놓냐, 준상이랑 너랑 남매라는 사실에 충격이 컸을 테지만 그래도 상혁이 다시 만날 생각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유진이는 네? 준상이랑 제가 남매라고요? 하면서 놀라고 어머니는 혹시 몰랐던 거니? 하면서 결국 유진이도 사실을 알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준상이를 찾아갔더니 뭔가 서로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분위기예요. 준상이는 너는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유진이는 그래도 나는 이 사랑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 당당하게 이별하자 하면서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근데 상혁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해. 준상이랑 유진이랑 둘이 같은 나이일 수가 없는 그래서 준상이를 찾아갑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다 하는데 갑자기 준상이가 쓰러져 버립니다. 알고 보니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해보는 김에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합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 바로 준상이 찾아가서 상혁이 아버지가 그동안 몰라봤다는 게 이상하구나,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준상이는 어리둥절해서 그게 무슨 뜻이죠? 하니까 준상아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준상이는 바로 엄마 찾아가죠. 제가 유진이랑 남매가 아니라는 게 사실인가요? 하니까 미안하다, 널 그 사람 아들이라 믿고 싶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준상이는 유진이가 아니라 상혁이랑 형제였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상혁이 집안도 아주 풍비박산 나버리죠.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준상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곧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아픈 몸으로 유진이 옆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준상이는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도 프랑스로 유학 가서 다시 건축 공부를 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려고 하는데 상혁이가 유진이한테 사실대로 말해줍니다. 준상이 너랑 남매 아니다. 나랑 형제다. 준상이 많이 아파서 미국에 치료받으러 간다. 영영 앞을 못 볼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공항으로 급하게 가보는데 준상이는 이미 떠나고 없죠. 3년 후 유진이는 다시 다니던 건축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이 옛날에 설계한 집과 똑같은 집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봤더니 그곳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준상이가 살고 있었죠. 그렇게 둘이 다시 만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상 추억을 리뷰하는 뒤리뷰, 다음 편이 기대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